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한병도 전략본부장 모시고 선거 판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네. 일하시느라 바빠가지고 네. 제가 한 번도 못 모셨어요. 정말 네. 뵙고 싶었습니다. 저 뭐 지역구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급히 서울 올라가서 맞아요. 시간이 예. 딱 맞았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전략을 총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예,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바쁘신 줄 알기 때문에. 네. 자, 내일 본투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쭉 판세를 보고 계실 텐데 네. 민주당에게 어떻습니까? 좋은 사인이 옵니까? 아니면 매우 부정적인 사인이 옵니까? 제가 뭐 언론에는 순항 네.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건 네. 긍정적인 사인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재외국민 투표 이런 거 유심히 맞아요. 관찰을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예.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최다 그렇습니다.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지표가 처음에 나타나서 예. 이걸 근거로 우리가 사전 투표율 30% 넘길 수도 있겠는데 네. 라고 네. 좀 분석을 했고 네. 그래서 31.28%가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31.28%의 음에 대해서 예. 또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봤는데 네. 공교롭게도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네.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맞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심판의 어떤 그 의지가 강한 곳 네, 네. 이런 곳으로 분류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 5.7%가 상승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예. 5.7%.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 예.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5.3% 증가를 한 건 예. 이 수치가 보여주듯이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투표율에 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투표가 끝난 이후에 네. 순항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급이었고 지난 총선에 비해서 2.3배인가요? 높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수치로 보자면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31.28% 이것도 역대 그렇습니다.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도 높았다. 네. 고로 이것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시그널로 잡힌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51석이 목표인가요? 네. 153석 아니고요? 153석은 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에 네. 선거 판세를 분석을 할 때 네. 저희가 지역구 130석에서 네. 140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비례는 예. 13석 플러스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따지면 143석에서 153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언론에서 모든 걸 최대치 그러니까 지역구도 140으로 하고 또 뭐 비례도 13 셋. 플러스 알파니까 네. 민주당은 153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이제 네.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때도 분석을 한 건 143에서 네. 153 사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특히 151석이 가지는 중요한 네. 의미, 국회 운영의 주도권, 네, 네. 그리고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의석수 네. 이것을 151로 설정을 예. 하고 그걸 네.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순항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최종 얼마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는 66.2%였는데 예. 이번에는 이 정도의 역대치라고 하면 김민석 실장 말씀하신 대로 71.3? 이것도 뭐 1.3을 강조한 거였다면서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예측. 네, 그냥 이렇게 네. 적중 위트 있게 한 이야기인데 네. 뭐 죽기 살기로 덤벼서 뭐 음모론, 네. 부정 이야기가 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위트 있는 이야기죠. 30%는 넘을 것 같은 예상. 그러면 뭐 31%가 2%가 뭐 하다가 그 중간쯤에서 1.3을 넣은 거거든요. 예. 그
71.3%도 예. 그런 의미로 좀 예. 해석을 해주시고요. 1, 3의 행운의 세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흐름을 보면 저번 총선에 66.2%였는데 예. 제후국민 투표, 사전 투표를 예. 봤을 때 예. 66.2%도 넘길 수 있지 있겠다.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을 하고. 네. 근데 총선에서 70%를 넘긴다는 건 네. 정말 쉽지 않은 수치거든요. 예. 그래도 67에서 한 70 사이, 67에서 70 사이 이 정도는 되지 예. 않을까 예. 그렇게 예. 예상을 하고요. 예. 저희들은 한 65% 이상이면 네. 저희들이 예상하는 유의미한 네.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요 사실 2월 달만 하더라도 2월 달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막 분위기였는데 예. 3월 들어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급변하고 있다. 예. 진짜 정치는 정말 생물이고 예. 하루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월 달에도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네. 여론의 추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 추이가 급락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꾸준히 빠지는 민주당 분위기. 빠지는 예. 분위기였는데 예. 근데 불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일주일 만에 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불씨는 네. 뭐 여러 분석들을 하는데 네. 역시 이종섭 장관을 대사. 호주 대사로 예. 임명한 것이 예. 예. 다 소환을 한 거죠. 저번에 김태우 네. 세상 형이 확정된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예. 사면을 시켜버리고 출마를. 후보를 내는 그런 오만함, 예.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서 네. 주민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준석 장관을 한 범죄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을 예. 호주 대사로 임명을 네. 해버린다. 예.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고 이게 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불씨가 당기면서 한 일주일 만에 급 완전히. 상승을 하면서 정말 안 되겠다. 2년 동안의 이 상황을 네. 앞으로 3년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는 예. 국민 여론이 예. 확 올라옵니다. 그런 것 정권 같습니다. 심판의 기조가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네, 그런 건 무서울 정도. 정도죠.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1년 10개월간 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 60% 콘크리트가 계속 지속이 되고 거기에서 뭐 이제 3월 3일 날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하고 메시지가 강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사 출국하고 그다음에 칼상무 황상무 네. 수석의 그렇습니다. 회칼 테러 그렇습니다. 발언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조가 확 바뀌었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해 근데 주셨습니다. 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왜 그 확신을 했냐면 네, 네.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FGI 면접 네. 이걸 해보면 예.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슈를 덮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과거 이슈는 잊혀진다고 예. 하는데 예.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예. 건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 네. 부터 시작하는 어떤 예. 외교 실책, 예.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예. 모두 다 기억을 하고 네. 있어서 네. 부정을 왜 맞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왜 부정을 하냐라고 예. 하면 예. 과거의 사건들을 다 다 기억하고. 소환을 하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예. 제가 뭐 의원단 예. 그 설명을 하면서도 이슈를 덮고 있지만 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폭정, 예. 실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역시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심판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정말 그 폭정은 네. 그리고 독주는 계속될 거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네. 표현을 하기 시작하신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접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강 벨트, 그다음에 충청권 PK 보수가 결집해서 박빙 우세로 전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근거가 네. 어떤 걸 근거로 하는지 네. 그쪽에서도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고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쪽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흐름과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이 정권 심판이 아닌 예. 다른 구도로 예, 뭐 가고 이조 있다. 심판. 이주 심판으로 가고 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네, 들여다보면. 네. 예. 그런데 정말 이 이주 심판 아니 어떻게 야당을 심판합니까? 집행력이 아무것도 없는.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네. 2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물가 폭등이나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문제 그리고 2년 동안의 실정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모두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는데 이것을 3년간은 더 못 보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조는 변화감이 없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좀 전략이죠. 예, 결집해달라. 예. 이런. 근데 이거 예상했습니다. 아마 예. 선거 2, 3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 선거 2, 3일 이제 남겨두면 골든 크로스 이야기 하겠지. 오. 그리고 이제 오늘쯤 되면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 무슨 얘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으니까 아마 이제 문자, 카톡, 예. 그 지구당별로 조직에 예. 그 해서 예. 조금만 하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역구별로는 네. 그 후보자들에 따라서 예. 또 위기 상황이다. 네. 투표해 주십시오. 예. 라는 어떤 위기감 조장 예. 이것을 병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뭐 예. 예상하는 기본적인 예. 뭐 이야기일 거라고. 앞에 이제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어떤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경우에 이제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읍소면 읍소, 뭐 심판이면 심판 이걸 분명하게 태도를 해야 결집이 되는데 지금은 뭐 오늘은 읍소했다가 뭐 아침에는 읍소했다가 오후에는 뭐 막 심판 얘기를 하고 이게 막 혼재돼 있어서 보수 결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이런 분석도 했는데 저희 야당한테도 문제입니다. 예. 저쪽에 일관된 어떤 전략이 있어야 그 네. 전략적 대응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데 네. 맨날 바뀌어요. 맨날. 그리고 갑자기 저는 네. 2조 심판을 여당 비대위원장이 꺼내길래 예. 이거 뭐지? 예.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예. 이거 먹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하면 네. 여당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에 대한 예. 집행력 예. 그리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능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않고 갑자기 정권은 국민의힘 정부인데 갑자기 야당 인사를 심판하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너무 황당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후에 하는 이야기도 네. 거의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감정에 대한 감정? 최근에 일련의 발언들 예, 내용은요. 예. 이재명 대표나 조국 그 대표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감정이 느껴져요. 예. 이게 본인이 우리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느낀 감정을 선거 과정에서 표현하는 거지. 네. 저기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고 그런 걸 파악하기 힘드니까 네. 야당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런 말들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당이 정책이면 정책, 선거에 어떤 그 뭐 200석 예. 뭐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든지 우리는 200석 이야기를 한 번도 한 게 아니에요. 200석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후보 뭐 그렇게 하고 권성동 후보 이런 지금 걸로. 200석은요 예. 여당의 이야기입니다. 여당 얘기. 예. 예. 그래서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 전략본부장, 상황실장 대표님께서 200석 이야기 단 한 차례라도 했습니까? 민주당은 늘 151석이에요. 150석이면 이야기를 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이야기도 안 돼. 자기들이 뭐 200석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전략이라는 건 일관성, 네. 신뢰 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정말 왔다 갔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죠.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1년간 유예를 검토하겠다. 한 2-3시간 지나서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적 없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선거 네. 전략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무능함을 스스로 표현을 하고 아마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네. 이 혼란이 나오고 네.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멘탈이 나간 거 아니냐. 네, 예.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건 지금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석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200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위기론을 막 지펴 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200석이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석이 되면 탄핵 네. 이게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쪽은 그걸 공포스러워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만약에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처럼 독주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물가 폭등이라든지 네. 민생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집중해서 네. 할 거고요. 예. 하지만 또
동시에 네. 발통은 두 발통으로 네, 네. 굴러가니까 또 한 통은 예. 한 발통은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폭정, 예. 심판 예. 이 기조 그리고 공정과 상식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주가 조작, 예. 디올백, 예. 수사도 않고 있잖아요. 예. 양평도로. 양평 고속도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굴려야죠. 네. 그래서 이 공정과 상식을 정말 바로 세우고 2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겠다는 걸 확실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민생 경제 예. 요두 예. 바퀴가 돌아갈 수 예. 있도록 예. 저희들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네. 저희들이 탄핵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어느 탄핵 누가 얘기도 한동훈 위원장과 나경원 후보. 이백석도 그렇고요. 예. 탄핵 이야기도 예. 묘하게 예. 여당에서 지금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저희들은 선거 과정에서 뭐 이재명 예.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어느 주요 당직자가 네. 탄핵과 관련된 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꾸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정부 과정에서 작년에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제 그 집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번 선거 국면에서 탄핵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여당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이백석도 예, 그렇고 예. 좀 잘 살펴서 봐야 되겠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48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22개가 우세 지역이고 국민의힘은 5개, 경합이 21곳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민주당 내부의 분석인 거죠. 뭐 흐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흐름은 비슷하고 네. 지금 이제 접전 지역이 네. 예를 들어서 5% 이내는 저희들은 경합 우세, 네. 5% 마이너스 5%는 경합 열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요 지역이 광범위하게 예. 퍼져 있는 건 예. 맞고 그럼 5%에서 경합 우세 지역은 몇 곳이고 마이너스 5% 열세 지역은 그 몇 곳 정도? 저희들이 뭐 5곳보다는 한 6곳에서 8곳 정도는 좀 열세인 열세가. 것 같고요. 예. 나머지 한 18에서 20, 예. 이 정도가 경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네. 이 경합 지역에 네.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표율에 따라서 이 경합 지역이 우세, 그러니까 열세에서 우세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5% 이내 특히 접전 지역에서는 네. 투표율이 60%인지 예. 62%인지 예. 65%인지 예. 67%인지 70%인지에 따라서 네. 의석수의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이런 그 경합 지역 네. 이런 곳에서는 그게 나타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동작을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은 나경원 후보라는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있는 지역이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4년 했지만 이번에는 류사명 후보가 온 지역입니다. 사실은 인재영입 후보인데 험지로 간 케이스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초기에 그 유삼영 후보가 처음 네. 동작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경원 후보가 네. 상당한 경쟁력을 예.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지역을 열심히 뛰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들은 기류가 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동작을 해서의 이렇게 지금 국힘 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우리 후보가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네. 이렇게 좋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네. 대단히 고무적이고 이 결과는 네. 향후 경합 지역 20여 곳 네. 여기에 예.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즉 이곳을 이기면 네. 나머지 지역을 다수를 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저희들은 예. 동작을로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그 대표께서도 예.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의 변화는 확실히 있습니다. 흐름의 변화는 확실히 있다. 네. 그러면 류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있다. 있다. 네. 있다. 네, 끝까지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초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저희들에게 너무 어려운 네. 지역이죠. 네. 어려운 지역인데 네. 뭐 역시 뭐 조사 자체나 흐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 아주 최근 들어서 네. 이쪽도 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홍익표 네.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통화도 하고 예, 그랬는데 유의미한 변화가 이곳도 있습니다. 아, 예. 야, 근데 그 제가 그 양재동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민주당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어떤 분들은 막 창피하다. 여기가 제2의 대구다.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40년 서초동 주민인데 민주당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지역구다. 예. 그러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유세 현장에 나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후보 전술, 그 다음에 캠페인 전략 이런 걸 잘하면 예. 민주당에 얼마든지 해볼 만한 지역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네. 이곳은 전통적으로 저희들에게 아주 어려운 네.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너무 유의미한 변화와 흐름이 보이고 네, 네. 있기 때문에 예. 와 정말 어떤 그 정권 진짜 많이 심판에 보이셨더라고요. 대한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분위기와 열기를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특히 강남 서초 이곳에서는 큰 변화 물결 네. 흐름이 확실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동안 없던 흐름이 생기는 거라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진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60석이에요. 예. 굉장히 민주당에게 중요한 동네, 서울 경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역시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압승 예상해도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의석수 전망을 대단히 네. 조심스럽게 네,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네. 입장입니다. 네. 입장인데 네. 적어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네. 특별히 크게 예. 변화가 감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쭉 유지되고 예. 있다. 예. 그리고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분위기와 강도는 경기도는 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서 김준혁 후보 그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관련된 보도는 이 두 후보에 좀 집중돼 있다. 뭐 네. 공영훈 후보 뭐 이렇게 집중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세 후보가 어떤 그 분석하시는 분들은 전체 경기도 판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10석에서 20석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도 이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첫째는 어떤 우리 후보자의 어떤 그런 과거의 말, 네. 또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당 지도부에서도 네. 이곳에서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배경이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결과를 네. 겸허히 지켜 봐야 되는 현재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게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양문석 후보 네.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정말 전광석화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조사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네. 하루 이틀인가 며칠 지나서 그냥 네. 바로 발표하고 예. 이것이 이 관건이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대비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여당 후보 관련된 말들에 대과 너무 대비되니까. 그렇죠. 장진영 후보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사람들. 그 관건 선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힘 후보들도 예를 들어서 네. 친일 뭐 이또 히로부미 관련된 어느 친일 발언들. 발언들 문제 있는 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변호, 네. 그다음에 어떤 성범죄에 대한 변호, 이런 후보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그 후보자 당사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네. 당연히 이게 현재 모든 그 특히 보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론을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죠, 두 지역구에서는. 그런데 이게 뭐 10석 20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감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그 이제 뭐 김준혁 후보 수원정, 그 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나오는 안산 갑인가요? 네. 이 지역에서 지역별로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개별 후보자들이 네.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거나 예.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여파가 큰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지역별로 뭐 네. 어떤 특성과 흐름이 보일 네. 수는 있다. 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구 44년간 보수 정당만 했던 여주 양평 예. 여기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 흐름이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지역구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주 네. 양평뿐만이 아니고요. 예. 강남 서초, 예. 예를 들어 부산의 해운대 갑, 예. 요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국적인 현상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저희들 분석은 K를 제외한 그리고 영동 지역 강원을 네.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저희들은 불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강원 제외 모든 지역에서 강원의 영동 지역에 강원의 좀 영동.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고요. 예. 그리고 TK 지역에서도 예. 큰 변화가 안 보이는데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예. 이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도 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네. 이니까 예. 똑같을 거라고 분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요. 네. 저희 전북 지역만 보더라도 아마 그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저희들 예측으로는 저번에 투표한 투표율보다 아마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10% 내외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50%대였으면 60%대, 60%대였으면 70%대, 예. 70%대였으면 80%대. 예. 근데 이 그냥 호남이기 때문에 당선될 거라고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10% 내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그 호남도 예.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도 네. 사실은 전국적인 똑같은 흐름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주양평, 뭐 부산, 뭐 해운대갑도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히 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예. 이곳에서도 아주 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세종과 대전은 저희들이 좀 우위를 확보하고 네. 있고 그래서 이거 전국적인 현상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서초 또 강남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희들이 뭐 승패를 떠나서 이런 유의미한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좀 전국적인 전국적인 그리고 현상이다. 우세 지역, 취약 지역 관계없이 예. 모두 다 예. 불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했는데요. 이제 또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 제 손발을 묶는 검찰의 의도, 야당 대표 역할을 국민이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네요. 어제는 김혜경 여사가 또 출석을 했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115일째 두문불출 하시고 또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뭐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산에 가서 홀로 사전 투표하고 이건 또 처음 보고 그럼 여사는 도대체 언제 투표할 거냐.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밤에 혼자 그냥 할 수 있다. 저녁 때 끄트머리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대한민국의 네. 가슴 아픈 현 주소인데요. 네. 보통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
후에는 모두 다 똑같이 이 공명정대하게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지. 네. 저희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로서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이 네. 다 새고 지역구 한 곳이라도 더 방문해서 후보자들 손을 잡고 정말 절박한 순간이고 네. 국민들 평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정말 검찰이 이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뭐 한두 해 경험한 게 아니고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느껴왔고 그 실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 총선 전날 네. 대표의 그 절박하고 네. 간절한 마음까지도 이렇게 검찰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네. 발을 묶어놓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한 네. 의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다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사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어디서 투표하신답니까? 그러니까. 대체 그리고 대통령 왜 부산에 가서 대통령께서는 네. 왜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하십니까? 그것도 대파 산지에 가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조급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 아마 이제 본인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은요. 네. 참모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나 현장을 방문하면 선거 개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대통령님 이건 선거 이후로 미루시죠라고 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죠. 네. 그런데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해외 순방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총선이 다가오니까 해외 순방까지 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대통령이 가는 곳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 선거 판세를 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과 인접한 네네. 경기도 도시라든지 예. 이런 곳 방문한 거 보면 선거상 우리 야당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들을 골라서 방문하는 것 같아요.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부산에 가서 갑자기 투표를 하는 대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혼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마 한 번도 못 봤던 아마 적이.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최초가. 투표를 앞두고 예. 대통령 혼자 네. 그것도 서울 근교에 가서 하면 되지 부산까지 가서 선거 개입 아닙니까? 가서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세상에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요사께서는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했는지 앞으로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뭐 선거 끝나고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일단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인천 가보겠습니다. 13석 걸려 있는데요. 인천 동구 미추홀 이 지역은 지난 총선 때도 171표 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석패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 이번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중구 강화 옹진 이 지역도 상당한 격전지로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남영희 후보께서 171표 네. 차이였는데 네. 이번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라.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더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가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초기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분석을 하니까요. 초기 흐름은 상당히 벅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네. 그 상당히 벅참을 이겨내고 이제 아주 경쟁력 있게 네. 세게 붙고 있어서 이것도 좀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네. 해도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아주 신승할 수 있다.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옹진 이쪽도 좀 판사를 현재 네. 뭐 어떤 승리 예. 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흐름이 불고 있고 네. 인천은 경기와 약간 비슷한 흐름. 약간 낮지만 네. 약간 낮지만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인천 전체에 좋은 흐름과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대전 충청 28개인데요. 4년 전에 민주당 20개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보면 대전과 세종은 역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충북과 충남 네. 이쪽에서 거의 한 반반 반반. 정도가 치열하게 예.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 50% 정도는 국힘이 약간 유리한 유리하고. 구도도 있고 또 50% 예, 정도는 예. 민주당이 한 유리한 예, 예. 구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구도가 가장 네. 많이 충돌하는 곳이 네. 충남과 충북이 아닌가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성일정 후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산 여긴 굉장히 앞서는 걸 조사가 많이 나온 것 같던데. 성일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예. 과거에 바로 예, 예. 우리 그 최근- 조한기 후보가요. 예. 최근 일이죠. 최근 조사는 최근 어떻게? 조사에서는 네. 조한기 후보 경쟁력이 앞서 확실히 보이는. 예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토 히로부미 예. 핵 오염수를 처리수로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토 네. 히로부미는 좀 예. 예. 참 그렇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오늘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의석수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기는 예. 좀 대단히 예.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원도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5석, 민주당이 3석이었습니다. 이게 바뀔까요? 지금 역시 영동 쪽은 흐름이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근데 영서 지역에서는 예. 우리 허영 후보 네. 또 누구야 우리 원주? 원주 저 검사 출신의 예. 지난 큰일 부대표 났네. 원내 수석 부대표. 매일 큰일 보고 있어요. 났네. 왜 가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 우리 한 어, 세 곳 정도는 그러니까요. 예. 해볼 만합니다. 네. 자, 부산 가겠습니다. 모두 40석이 걸려 있는데요. 부울경. 부울경, 예.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김민석 상황실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까지는 초접전 백중 지역이 많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부산이 디비집니까? 제가 해운대 갑을 네.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 분석은 해운대 갑은 2번 네. 정도로 네.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후보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부산에 네. 그 민심과 흐름이 어떻다는 걸 바로 네.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저희들의 압도적 우세 네. 이게 아니고 뭐 경합 우세 네. 이런 지역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쪽은 보수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흐름 자체가 부산도 네. 그 초기와는 다르게 아주 최근 들어서는 예. 좋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우에 따라서 부산이 뒤집어지면 민주당이 진짜 크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부울경의 특징이 이 국정 부정층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 국정에 대한 부정층이 예. 아주 높다. 높게 예.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이 높고 그다음에 네. 수도권 예. 부울경도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네.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국정 부정층이 높다는 것은 현재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흐름의 변화가 느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막 여러 가지 검증 보도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라는 척했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인증샷. 이거는 뭐 소고기 전문집에서 삼겹살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검증하러 또 한동훈 위원장이랑 그 원희룡 후보가 직접 또 갔더라고요. 인천 계양에. 이게 어떻게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캠페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야당의 전략본부장이지만 네. 아마 이제 그걸 그 당 차원에서 누가 제안을 했겠죠. 하니까
그 야당의 그 비대위원장께서 네. 그걸 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최근에 이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 이 대단히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발언들이 유세 현장에서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식의 발언.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나온 어떤 발언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반박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네.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당에서 어떤 민생 경제나 어떤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네. 대안 대책을 유세 과정에서 녹여내고 네.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매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니 좀 그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 유튜브 하면서 네. 이런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뭐 네. 양말도 긁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뭐 네. 좀 뭐 아주 이티 있는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뭐 재미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것이 가지고 이걸 트집 잡아서 네. 또 반박하고 뭐 삼겹살 먹었네 소고기를 먹었네를 가지고 네. 여당 비대위원장의 일정을 또 그쪽까지 가려면 아마 일정이 쭉 나왔을 때 네. 일정을 다 바꿔서 예. 또 가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참 선거운동 하는데 이거 한가한 건지. 근데 요새는 뭐 소고기 파는 집에서 돼지고기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검증을 많이 하려는 이게 이런 거를 검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저는 그게 진짜 수준이 너무 참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요. 네. 이런 행보와 행위들 자체는 네.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네. 그렇게 해라. 계속 하는 말 계속 트집 잡고 예. 계속 발목 잡고 예. 이런 식이 그 여당 집권 여당의 예. 그 대표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의 예. 이 행위로 예. 과연 정권 심판론을 예. 잠재울 수 있을지 이렇게 하면 정권 심판론 잠재워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시원해 하십니까? 전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예,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등이 가려워 죽겠어요. 예. 윤석열 정부 2년을 보면서 예. 등이 가려서 긋고 싶은데 예. 자꾸 발가락 긋고 있는 거예요.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럼요. 발바닥만. 선거 전략과 대표의 행위도 예. 국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발가락 엉뚱한데. 긋고 있는 거예요. 예. 엉뚱한 그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제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당은 남은 시간에라도요. 네. 좀 꼭 물가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뭔지 요즘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다는 네. 거. 이 상가를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꼭 선거 전에 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가 대책에 예. 대해서 꼭 한마디 예. 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나도 예. 궁금한데 김건희 여사는 어디 가서 투표하실지 정말 궁금. 이거는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들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열사흘 오늘까지 하고 열사흘 내내 이제 현장 취재 쭉 하고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정의당의 김종대 선대위원장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장외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제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우연인데 민주당 지역 후보하고 참 자주 만나세요. 우연인데 참 우연히 자주 나온다.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그 조국 혁신당은 그 선명성을 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 네. 이걸 가지고 좀 확실한 네. 타이틀을 걸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국 혁신당하고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하향 국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지율에서 예. 전으로 다가오면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
차원에서 확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도 마지막 좀 결집이 네. 일어나면서 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비례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현재 비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멋진 경쟁, 선의의 경쟁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비례의석은 46석이 그렇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로 보면 최근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등, 물론 이제 오차 그 범위 굉장히 작습니다. 1등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2등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하고 3등이 더불어민주연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3분의 1씩 할까, 뭐 소수정당 몇 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 미래가 반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나누는 반분해서 뭐 예컨대 23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나머지 23석을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이 나누는 이런 방식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석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답답하기도 한데 네. 아마 흐름은 이럴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약간 네. 거의 비슷한 정도이지만 약간 앞서는 거지 예. 압도적인 흐름을 결코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저는 이제 그 관전 포인트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국민의 미래가 압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네. 더민주민주연합이 네. 상당한 예.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예. 최근 들어서는 예. 더민주연합이 예. 반등하는 반등하는. 이런 예. 국면이고요. 예. 요 구도가 돼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전체 일반적인 여론 예. 조사와 예.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예.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 예.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연합도 네. 조금 더 좀 나은 흐름을 만들 예. 수도 예. 있는 여지도 예. 있어서요. 예. 그 국민의 미래 네. 원 예. 그다음에 둘이 합쳐서 이거 비슷한 결과는 예. 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천하 3분지계가 될까요? 예, 그거와 비슷한 비슷한 흐름? 흐름으로 그거 예.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거와 약간 비슷한 흐름을 형성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한 덩어리다. 우리는 뭐 하나고 나머지는 분열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의석을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셋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예. 셋으로 나눠지는데 조국혁신당이나 더민주연합이 네.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리로 가기는 예. 현재 여러 지표상을 보더라도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예. 그 일을 놓고 볼 때도 나머지 개별 예. 조국혁신당과 더민주연합이 예. 상당한 예.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파이가 굉장히 커졌다. 이 안에는 소위 이제 중도층까지 포함되는 방식으로 상당히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이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걸 일단 조국혁신당이 적어도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여론을 네. 어떤 촉진시킨. 저희와 같이 예. 어떤 촉진시키는 역할은 분명히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네. 좀 국정을 정상화하고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예.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예컨대 여기는 이제 비례정당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역은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당을 합치지는 않겠지만 예, 일종의 연합정치 조국- 모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예, 조국 대표께서는 공동교섭단체. 합당 이건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주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네. 제 야당과 네. 윤석열 정부의 심판, 견제 네.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예. 연대하고 네. 함께 예. 당연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공동 교섭단체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뭐 얘기할 그런 때는. 논의를 양당이 한다거나 네. 하는 이야기는 현재는 진행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퇴행, 경제 퇴행, 외교 퇴행, 도저히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뭐 이천공씨를 비롯해서 말이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22대 국회가 담아야 되는 국민적 열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로 한동훈 특검법 이거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김건희 뭐 부부 종합 특검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지만 결국 거부권이 행사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이제 뭐 두 바퀴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이거를 연대해서 같이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제가 두 바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축이 이 축인데 이것과 함께하는 어떤 세력과 대해서는 당연히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뭐 저희들 제 정당도 정당이지만 실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만드신 겁니다. 맞습니다. 민심의 파도가 정말 안 되겠다. 이제는 견제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분들은 창피하다. 최소한의 정상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 그래서 민심의 바다가 심판해야 되다는 거대한 그 물결이 총선 결과로 반드시 투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투영이 되면 정상화를 저희들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바퀴론을 이야기했는데 한 축에서의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도 했지만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정당의 연합뿐만이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정상화해야죠. 디올백 수사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 관심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특검 문제에 다시 발의를 해야죠. 그게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공정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한 축은 정말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면 예산, 입법이면 입법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해서 정상화시키는데 제 세력과 연대를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파트를 따로 떼서 국회에 두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겠다. 안 그러고는 예산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당장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제가 물었더니 이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 플러스 예산처 독립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기재위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이걸 하다 보면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보니까 거의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에게도 뭐 자료 요청해도 부실하고 뭐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하고 비슷한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예산처를 좀 국회로 독립을 해서 편성권까지 국회가 가져와야 이 예산도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회의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 이건 상당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총선에 승리한다면 공정의 문제도 다루겠지만 이 국가 예산 문제, 그 계획 예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참여, 예.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네.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 말미에 그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걸 네. 풀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반대해서 끝까지 갖고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정권 교체된 다음에 그걸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런 걸 통제하지 않으면 네. 국가가 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예. 국가가 위기에 예. 뭐 처하고 어려움이 예. 있을 예. 거라고 기재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회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만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국가 재정을 더 탄탄히 하고 국민 우려가 없도록 더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오히려 더 저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출연을 했는데요.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180석 정도 했는데 그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국무위원 탄핵 남발한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국무위원들을 탄핵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죠. 그리고 네. 자꾸 아니 왜 우리는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뭐 원내 대표 권성동 위원님까지 네. 그냥 지역에 계시지 여기까지 오셔서 왜 200석 이야기를 하는지 네.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두려운가 봐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이랑 우리는 탄핵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왜 자기들이 합니까? 그 이게 이걸 진짜 하라는 건지. 하라고 요구하는 거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선거가 이렇게 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까? 뭐 거기도 많이 좁혀졌습니까? 권성동 지역은 아직은 저희들이 예. 좀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좀 그 200석 발언들은 이제 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공식적으로 뭐 탄핵과 관련된 네. 어느 단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저희들의 1차 목표는 쌍발통을 함께 힘차게 굴려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네. 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큰 관심은요. 이 지금 특히 물가 폭등을 낸 네. 서민 경제에 위한 네. 재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빨리 국가에서 해서 그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더 네.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고 가장 급선무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에 그 염태영 후보 지역구 취재를 갔었는데 수원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예.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마트는 875원에 팔 수 있는 게 뭐 정부 지원도 있고 또 무슨 카드 할인도 있고 뭐 자체 무슨 할인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지역 화폐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오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고 가격이 비싸니까 물어만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 아니 그 전통시장 자체가 아예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상가에 공가가 너무 많아요. 예. 예, 임대가 안 나가고 그 건설 그 PF 대출 문제 때문인지 짓담한 건물도 많고 예.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뭐 계속 삼겹살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심판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네. 방금 말씀하신 일련의 네. 이런 현장의 고통 예. 이것 때문에 예. 지금 그 어떤 심판의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고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조국 대표가 방금 전에 부산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회 입성 이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야권이 또 200석이 나왔습니다. 범야권 200석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예. 민주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석 얘기를. 예. 조국혁신당은 하고 있네요. 네. 그 이제 200석이 되면 실제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네. 의석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은 정말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하는 건 열망이고 꿈 같은 얘기고요. 네. 하지만 끝까지 151석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확실히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200석 이야기를 하는 건 뭐 특히 여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방금 말씀도 조국 대표께서는 200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의 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을 예, 예. 하신 것 같고요. 예. 실제 200석 이야기는 지금 여당의 전략입니다. 200석 하면 너무 야당으로 쏠리니까 네. 그 막아달라. 적극 지지층이 투표로 나와서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200석 넘으면 이제 이거 큰일 난다. 네. 저렇게까지 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200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략인데 저희들은 뭐 선거 이제 하루 남았지만 네. 저희들도 오늘 밤 12시까지 네. 끝까지 투표 독려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태도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네. 국민들 판단을 기다릴 거고요. 더 큰 바람이 있다면 151석을 넘어서 이 심판에 대한 열기를 조금만 더 네. 모아주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용산에서 오늘 피날레 유세를 하십니까? 해야죠. 용산에서 해야죠. 네. 용산에서 해야 된다. 네. 네. 그 이유는 간명합니다. 그동안엔 광화문에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으니까요. 용산에. 특히 이번 선거는 네. 제가 국민의 이 어떤 그 여론의 파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가 네. 이번 선거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지막 유세는 용산에서. 그 용산에서 하면서 네. 그 2년 동안의 실정을 규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다시 볼 수 없다는 결의를 네. 다지기 위해서 용산으로 예. 저희들이 마지막 유세를 결정을 하고 네.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오늘 민주당 마지막 피날레 용산 감사합니다. 현장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찍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찍 네. 갈 거니까 나오실 분들 네. 일찍 나오시면 네. 모셔서 시민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4분이나 지났네요. 네. 지금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한 표가 소중합니다. 저희들은 절박하고 간절하거든요. 오늘 그 대표께서 또 법정에 출두를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네. 현장 뉴스로 좀 들었는데 참 가슴이 정말 애립니다. 이런 선거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너무 일방적이고 힘 있다고 막 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는 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께 꼭 투표로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용산에서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가야 돼요. 용산 안 계시고요. 네, 기차 타고 가시는구나. 그래도 이거 TV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